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동해시 묵호항 바로 옆에 있는 논골담길이라는 마을에 대한 겁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지만 좀 잊혀가던 그런 어촌 마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네. 특히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기를 되찾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단순히 성공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동력, 그걸 타져보는 게 저희 목표랄까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그냥 흔한 벽화 마을이랑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핵심은 주민들의 삶, 그 기억 자체를 끄집어내고 그걸 예술이랑 잘 엮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예쁘게 그린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낡고 좀 쇠락한 공간의 상징 같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뭐 연관 60만 명이나 찾는 감성 공동체가 됐다는 건데 그 비결을 자료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묵호 논골 담길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묵호라는 곳. 자료 보니까 1937년에 묵호항이 열리고 특히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뭐 오징어랑 명태가 엄청 잡혔다고요. 아, 정말 대단했죠. 그때는 뭐 길 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허허, 정말요? 아니 인구가 6만인데 동네 극장만 4개가 있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묵호, 문화, 동호극장 대단했네요 진짜. 또 어획량도 줄고 하면서 묵호가 급격하게 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예전엔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로 줄었다고요? 네, 자료에는 그 시절에 좀 아픈 기억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1976년에 대화태 어장에서 큰 풍랑 때문에 배들이 많이 가라앉고 선원 한 400여 명이 돌아가신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뭐 나폴리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들. 아, 그 말 유명하죠. 그렇죠. 또 뭐 만보기, 과부촌 이런 단어들 전부 다 그 시절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좀 짜면서도 생생한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논골담길 이야기의 씨앗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요. 그렇게 좀 침체된 마을을 다시 살려보자 하고 2010년에 동해문화원이 나섰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그냥 벽에 그림만 예쁘게 칠한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 전력이 마을 생활 문화와 이야기의 전승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 6개월 정도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작업, 그러니까 구술 체력부터 시작한 거죠. 아, 이야기를 먼저 보았군요. 네. 그리고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그 매개체로 벽화를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속 여긴 그냥 벽화 마을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벽화 말고도 뭐 버려진 텃밭 한 30곳 정도 가꾸는 거나 아니면 바람의 언덕에 바람개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장소랑 이야기에 맞는 다양한 시도들을 같이 했어요. 그냥 벽화만 그린 게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바로 묵호만의 색깔, 정체성을 담아낸 거고 다른 곳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마을 재생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논골담길이 크게 4갈래 길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논골 1, 2, 3기라고 등대 오름길. 처음에 좀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묵호항에서 시작해서 골목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요. 그 낮은 슬레이트 지붕들,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선들, 또 세월이 느껴지는 벽화들, 이런 게 발길을 붙잡는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곳을 지붕 없는 자연 갤러리라고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햇살이나 가로등이 조명이 되고 저 멀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배경음악이자 해설이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와, 멋진 표현인데요. 벽화 하나하나를 보면 뭐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 아저씨, 술상 차려주는 모습, 문어 손질하는 아주머니, 잠시 쉬고 계신 어르신, 이런 식으로 그 시절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그림만 쓱 보고 지나가는 거랑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보는 거랑은 정말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군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다 사연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뭐 옛날 모습이 비교적 잘 남은 논골 3길의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 길에 있는 옛날 묵호극장터 이런 곳들은 설명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아 하고 그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죠. 네. 여기가 감성관광지라고 불리는 이유도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뭐랄까 방문객들이 벽화랑 그 공간을 보면서 과거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강인함 같은 거에 감동하고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벽화에 유독 많이 나오는 오징어, 명태, 그리고 장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묵호 사람들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거죠. 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이 참 질퍽한 골목을 오르내리면서 생계를 이어야 했던 그 치열했던 삶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화 모양 조형물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만보기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죠. 아, 네. 만보기. 이건 그냥 벽화 캐릭터가 아니라 스토리가 계속 자라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커요. 기획자인 작가님이 만든 가상의 강아지 만보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보기가 임봄 평론가님의 실제 반려견 아롱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둘 사이에 2세 동역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계속 벽화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야기가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해설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방문객들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퍼져나가고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가 주민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새로운 재미, 이야기거리를 주면서 논골 담기를 계속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냥 한 번 그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진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발굴된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논골 담기의 스토리텔링의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찾게 되면 아무래도 뭐 소음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논골 담기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그냥 사업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관계 맺는데 되게 공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죠. 예를 들어 청소년 어시스트나 가족 봉사단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봉사자들이 어르신들 댁에 직접 찾아가서 뭐 말벗도 해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물꼬를 튼 거죠. 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이게 그냥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 마음을 얻고 아, 마을이 이렇게 변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려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세심했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직접 스토리텔러로 활동하시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연간 2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발적으로 작가분들한테 뭐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되게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에는 다 그런 세심한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을 미리 좀 예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 과정이 참 인상 깊어요. 아, 그리고 벽화 보수하는 과정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낡은 것 덧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새로운 이야기 발굴이랑 연결시켰다고요. 네, 맞아요. 벽화라는 게 사실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 3, 4년 지나면 색도 바래고 보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그냥 단순 보수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기회로 삼은 거죠. 오, 어떻게 했는데요? 낡은 벽화를 그냥 똑같이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나 이미지를 담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스토리텔러 교육 자료에 반영해서 방문객들한테 전달하고. 아, 계속 순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현재는 시설 관리는 동해시에서 맡고 동해문화원에서는 뭐 원더 할머니 합창단이나 등대 음악회 같은 문화 콘텐츠 기획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도 잘 되어 있고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13년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당시 문화원 환경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시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성공시켰다는 거잖아요.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고단했던 삶을 공공미술이랑 이야기로 다시 살려내고 희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성공 요인을 몇 가지로 딱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려고 했던 그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둘째는 묵호라는 장소만이 가진 고유한 색깔, 그 스토리를 발견해서 컨텐츠의 중심에 딱 놓았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만보기 이야기처럼 발굴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린 거죠. 네. 그 결과가 박사 논문으로도 나오고 정부 우수 사례로 발표되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또 관광공사나 지자체 지원도 받으면서 연간 60만 명이 찾는 곳이 된 거고요. 동해문화원도 지역 재생의 중심으로 딱 자리매김했고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바로 복제 불가능한 논골담길 콘텐츠의 원형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요. 맞습니다. 결국 논골담길의 가장 큰 성과는 화려한 벽화나 늘어난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 올린 그 문화 공동체 그 자체.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힘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킬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인 셈이죠. 과거에는 정말 밤낮 없이 치열했던 삶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자료에 따르면 쉼이 있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좀 변모하고 있다고 해요. 방문객들이 일부러 좀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길가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신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평화를 느낀다고 하고요. 논골담길에 서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표현이 있던데 참 와닿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이 있었군요. 네. 이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의 덕계가 앉은 삶의 흔적들하고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뜻이겠죠. 밤바다를 배경으로 묵호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그 골목길에서 당신도 분명 당신만의 어떤 감성, 또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동해묵호 논골담길의 재생 이야기를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라는 게 결국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존중하고 또 그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특히 주민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신뢰를 쌓는 과정, 또 장소의 고유한 이야기를 잘 발굴해서 이걸 계속 성장시키는 창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공간들, 또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에 새롭게 귀 기울여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 혹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장소에는 혹시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곳을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